가능성의 세계. 다르게 인식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획득한 지식보다 중요하다. 데이비드 봄. 봄과 나는 런던에서 실제와 언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접힌 질서는 먼저 하나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실제에 대한 서술이 아니지만 하나의 언어, 말하자면 내면의 언어지요. 내면의 언어는 각각의 단어를 하나의 사물과 연결시키는 그런 언어와는 다릅니다. 접힌 질서는 오히려 음악에 가깝습니다. 음악에서 음표 하나하나가 뭔가를 가리킨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림과도 비슷합니다. 인상주의 화가의 그림을 보면 붓으로 찍은 수많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점 하나하나와 그림에서 보이는 것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접힌 질서가 직접적으로 실제와 일종의 대응 관계를 이루며 실제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명확하게 언명되지 않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실제는 명확하게 언명되지 않습니다. 휴스턴 쉘 정유회사에서 글로벌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난 2달 뒤에 나는 사업상 회의가 있어 파리에 있었다. 4월의 파리는 아름다웠다. 메이비스와 아이들이 주말을 함께 보내러 올 예정이었다. 로열 더치 쉘에서의 일이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파리를 방문할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가족이 도착하기 전날 밤, 나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아리 드 호이스가 친구 프란시스코 발렐라와 함께 와 있었다. 아리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오래전부터 나에게 바렐라를 만날 것을 권했었다. 다들 그가 정말 특출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나는 일상 업무의 압박 때문에 그들의 충고를 따르지 못했다. 만찬에서 아리와 바렐라가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사교적인 인사말 이외에 깊은 대화를 나누기에는 너무 시끄러웠다. 게다가 식사 도중에 모두가 자리를 옮겨서 보다 다양한 사람과 이야기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자리를 옮기고 보니 미국인 여성 옆에 앉았다. 그녀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그녀와의 대화는 무척 즐거웠다. 캐서린이 내게 쉘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다. 내가 이야기를 해주자 그녀는 엄청 흥미를 보이면서 다시 물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된 건가요? 나는 문화회관에서 노먼 던컨을 만난 이야기, 레나타 카를린이 어떻게 내 인생에 등장했는지, 런던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던 메이비스의 예견, 리더십 포럼에서의 일 등을 말해주었다. 어느 순간 나는 캐서린에게 포럼 초기에 일어났던 공시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왠지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캐서린도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의 대화는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갔다. 나는 캐서린에게 인간이 함께 미래를 창조해가는 원동력에 관심이 있으며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문이 열릴 때 생기는 힘을 좀 더 알고 싶다고 말했다. 캐서린은 자신이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며 현재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주제가 바로 이런 문제라고 했다. 파리에 온 이유도 인지과학과 인식론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프란시스코 바렐라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당시 바렐라는 파리 대학과 파리 신경과학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었다. 캐서린이 바렐라의 책 2권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다.
그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그야말로 선구적인 저서로 꼽히는 알매나무와 몸의 인지과학의 공동저자였다. 쉘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학문 분야의 새로운 발전은 중요한 변화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이 책들을 읽었다. 덕분에 낯선 인지생물학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는데 불과 10년에서 15년의 역사를 가진 학문 분야로 알을 알아가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바렐라와 동료들이 생각과 인식을 연구한 뒤에 내놓은 중심 논지는 정말 흥미롭고도 놀라웠다. 기본 요지는 이렇다. 인식은 밖에 있는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라는 자체 과정을 통해서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특히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세계는 언어와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바로 이런 지식이 우리의 세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조직이 우리가 변해야만 변화할 것이라는 점을 강요한다는 사실이다. 캐서린과 나는 이런 개념에 대해 길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날 저녁 헤어지기 직전에 그녀는 프란시스코 바렐라를 꼭 만나보라고 말했다.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문이 열리는 현상의 원동력이 무언지 궁금하다고 하셨죠? 그와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다음날 나는 바렐라에게 런던 쉘 본부에서 만날 약속을 정했다. 그로부터 3주 뒤에 우리는 런던에서 만났다. 나는 바렐라와의 만남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의 기회 중에 하나였다고 확신한다. 나는 바렐라와 만나는 자리에 알랭 바우터스와 동행했다. 알랭은 벨기에 출신으로 시나리오 팀의 새로운 팀원이자 쉘에서 가장 똑똑하고 촉망받는 젊은이였다. 그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지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나이에 비해 현명했다. 나는 바렐라와의 대화를 문이 열리는 혹은 예측 가능한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내 삶에서 일어난 상당히 오래전의 일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이혼으로 인한 위기, 이어진 유럽 여행, 몬자에서의 사건이 거론되었다. 법률 회사를 그만둔 사실, 데이비드 봄을 만나 그에게서 배운 것들과 그날 만남 이후 일어나기 시작한 공시성. 나는 바렐라에게 지금까지는 공시성이 발생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지만 뭔가 지침이 될 만한 원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경험을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 방법과 우리가 미래를, 우리 주위의 세계를 창조할 방법도 알고 싶었다. 이어서 장장 8시간에 걸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대화가 시작되었다. 알렌과 나는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 사이에 형성된 일종의 장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는 촉각으로 감지할 만큼 생생하고 분명했다. 예전에도 많이 느껴본 그런 감정이었다. 바렐라는 먼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현상이 신대륙을 탐험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영역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실 인지과학자는 아메리카 대륙의 초기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는 16세기 탐험과와 다를 바가 없다. 미지의 신대륙 지도는 아마 여러 부분에서 오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최소한 우리가 그런 대륙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당신이 데이비드 봄에게서 배운 것, 즉 열린 우주에서 시작해봅시다. 모든 물질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바위나 널빤지,
어떤 사람을 고정된 물질로 표현한 그림은 실제와 맞지 않습니다. 세계와 우주가 개별 사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개념은 환상이며 끊임없는 혼란을 낳을 뿐이죠. 바렐라는 또한 자생적으로 뭔가를 창조해내는 창발성이 우주에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의 구성 요소가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처럼 갑자기 함께 움직여 전혀 새로운 성질을 가진 과거에는 없던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일리아 프리고진의 연구는 우주의 창발성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프리고진의 연구는 그가 산일구조라고 지칭한 특정 화학계가 환경의 요구에 반응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자기조직화를 이루어낼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창발적인 속성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발견됩니다. 요동하는 화학 반응뿐 아니라 유기체의 볼텍스, 레이저 광선, 유전자계, 면역계, 신경계, 생태계 및 사회 시스템에서 두루 발견됩니다. 겉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이런 다양한 현상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어떤 경우든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구성 요소가 새로운 실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속성을 지닌 실체를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록 조율하는 지휘자를 정확하게 집어내고자 해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죠. 누구 혹은 무엇인지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바렐라는 이것은 일종의 역설이라고 말했다. 고전적인 사고방식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비드 봄은 접힌 질서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했죠. 나는 데이비드 봄이 나에게 말한 내용을 되짚어 생각해 보았다. 접힌 질서라는 개념은 만물이 만물 안에 접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기본적으로 전체와 연결되어 전체 안에 존재하며 국소적인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결코 근본적인 존재가 개별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렐라는 계속해서 말했다. 세계와 우주의 본질이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즉시 변화의 가능성에 마음을 엽니다. 거의 자명한 이치니까요. 그러면 엄청난 가능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창조와 변화의 가능성들이죠. 바렐라는 여기에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세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달리 말하자면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제기될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현실에서 세계를 경험하는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예측 가능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언어와 신경계가 결합하여 끊임없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만을 볼 수 있습니다. 언어를 넘어서면 우리는 말하는 맹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신경계와 연결된 또 다른 눈이자 손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행동을 조율합니다. 우리는 언어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언어화와 반복적인 행동 혹은 습관을 통해서 함께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행동지각론입니다. 인지 혹은 지각과 행동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살면서 세계를 규정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삶이 곧 알미라고 할 수 있겠죠. 숟가락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렐라가 설명했다. 그것은 인류라는 종족의 기본 특성 속에서 하나의 숟가락이 된다. 여기서 인류의 특성과 역사는 계속 되풀이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우리는 밥을 먹기 위해서 입에 숟가락을 집어넣는다. 하지만 이런 반복적인 관행이 없었다면 숟가락은 현재의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신체와 언어의 힘입니다. 이런 힘은 반복되는 상호작용과 관습을 창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 뒤에는 어떤 반응이 있게 마련입니다. 혹은 선언이나 약속을 하고 나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의 만족이 따릅니다. 그것이 이치입니다. 바렐라는 잠시 멈췄다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반복적인 인간 행동의 누적에 의해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인간답다는 의미죠. 커뮤니티, 가족, 또는 일, 숟가락 같은 물체처럼 구별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체 행동과 인간 관습의 축적 안에서 행동과 언어와의 관계망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본질상 집단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이나 부탁을 하는 경우 나는 인류의 관행이라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관계망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맹세를 하는 사람은 나지만 이는 결코 개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의 관행이라는 전체적인 배경 상황과 역사로부터 나왔고 다시 거기로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바렐라가 말하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말하는 동안 내 안에서 새로운 이해와 통찰이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적인 깨달음이라기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보다 보편적인 통합의 느낌이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아주 명확했다. 내가 듣고 있는 말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언어의 중요성, 인간과 세상의 상호작용 방식을 검토하다 보니 여러 측면에서 언어의 발전은 불의 발견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 나는 항상 우리가 언어를 활용하여 세상을 설명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반대로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창조한다. 우리가 설명하기 전까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세상을 설명하는 순간 비로소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세상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구분을 창조한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는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명하는 세상을 본다. 바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모든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토로했다. 문제는 이런 모든 것을 설명할 단어나 언어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줄 단어나 언어를 말입니다. 불교에서 설명하는 전통 방식에 의지하여 이런 영역을 설명하고자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화 후반부에 우리는 내 삶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내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가 나에게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런 일은 인간에게서 일어난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우주의 나머지 영역과 마찬가지로 열려있고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우리를 개별적으로 분리된 고형의 사물로 보는 습관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신과 존재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관계의 그물망 속에 존재한다. 바렐라는 또한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전제가 흐려지는 때가 있는데 이때가 바로 내가 가능성의 세계와 만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만약 실체가 없이 열려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는 창조할 수 있습니다. 안 될 이유가 없죠. 이것은 어찌 보면 역설입니다. 우주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실체가 없는 것과 만나는 것이 창조성의 원천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를 세상에 온전히 맡기는 내맡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와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펼쳐지는 우주의 일부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에서입니다. 바렐라가 말하는 동안 나는 부머와 그린리프가 헌신의 순간에 대해 말한 내용을 떠올렸다. 사물과 본능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의지가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의 토대라고 했다. 바렐라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며 새로운 실제를 창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아무렇게나 내뱉은 성명이 아닙니다.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다는 내면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절한 시기임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실제가 이미 시스템 안에 존재하면서 탄생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렐라는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체념에서 가능성으로 입장을 바꾼 사람한테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선언이자 헌신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늘 이런 상태에 도달하느냐 하는 인식면에서는 아직도 석기 시대에 있습니다. 바렐라의 이야기는 이어졌다. 다음으로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영적인 세계에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 본성과 닿아 있고 즉 비어있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을 끌어들이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티베트 불교 지도자인 초기암 트룽파가 진짜 존재라고 불렀던 이런 상태에는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들이는 엄청난 매력이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말한 바렐라는 몸을 뒤로 젖히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다면, 즉 거기 들어와 있다면 그들은 우리와 공명할 테고 우리 앞에 문이 열립니다. 이는 결코 이상하거나 신비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자연 질서의 일부죠. 그런 능력과 닿아 있는 사람을 아메리카 인디언 전통에서는 위대한 전사로, 동양 전통에서는 사무라이로 간주합니다. 이런 능력은 우리에게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며 위대한 인류의 전통에는 항상 이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대화 말미에 바렐라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런 능력은 자연 질서의 일부입니다. 그런 상태를 처음 보았다고 해서 놀라거나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지 못한 어떤 것의 현현이지 결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의 현현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는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는 인류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죠. 이런 상태, 말하자면 우리가 타인과 깊이 연결되고 우리 앞에 문이 열리는 그런 상태는 저만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착시 현상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눈을 가늘게 뜨고 내내 거기에 존재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연결된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바렐라는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내게 소중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새로운 경험에 비춰 반추해보면 오래전에 봄에게 배운 가르침 중에도 한참 뒤에야 명확해진 것이 많았다. 그러므로 바렐라와 나눈 대화의 일부분은 명확하지만 다른 부분이 오히려 의문을 가중시켰다는 사실도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아직 혼란스러운 대화 내용은 삶의 다음 단계가 펼쳐지는 동안 서서히 명확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